중국의 역대 왕조가 장백산을 관할해 왔기 때문에 장백산은 중국의 산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백산시나 안도시, 화룡시가 북한 쪽 백두산을 개발하고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들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뭐 TF를 만들어서 백두산 문제를 대처하겠다. 근데 그 약발이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오늘 그 중국의 백두산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온 지도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국 땅은 한반도에 몇 배나 될 것 같습니까? 예? 60배. 예. 정확하게는요, 우리 한반도 넓이는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중국은 960만 평방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44배입니다. 우리 남한은 지금 10만이거든요.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중국의 전체 면적이 우리 남한의 96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중국 친구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놀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야, 중국이 니네 한국보다 100배나 큰 나라인데 우리는 중국이라는 국호 앞에 큰 대자 안 붙인다. 근데 니네는 우리 중국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왜 나라 이름에 큰 대자를 붙이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를 이제 놀린 적이 있어요. 근데 비록 우리가 이 땅덩어리는 적지만은요, 그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혹은 문화 역량이라든가 또 체육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0위권 정도 되는 강대국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국가들이 세계 1, 2, 3, 4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위권의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약소국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뿐이지 모든 지표로 보면 우리는 강대국에 속합니다. 자, 제가 여기 그 빨간 그 화살 표시를 했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앞부분 그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 보입니까? 일본해라고 되어 있죠. 중국에서 나온 지도에는요, 전부 여기를 일본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명칭을 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우리만 동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여기를 동해라고 그럽니다. 여기 동해라고 써여 있죠? 중국도 여기를 동해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동북아시아에 동해가 2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여기를 동해라고 표시 않고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실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간도 문제는 백두산 문제와 사실 결부되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백두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애국가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 했지만 당연히 마음속에는 그냥 백두산은 우리 성산이고 우리의 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백두산은 그냥 우리 건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의 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백두산은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어요. 백두산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은요, 국민 중에 아마 2분이나 3분 맞힐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의 실상이 어떤지, 백두산을 놓고서 중국이 어떠한 지금 은밀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백두산은 우리 게 아니라 중국 거로 완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한반도에 걸쳐 있는 백두산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백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깊은 지식이라든가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간도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 공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백산 문화건설 공정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장백산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백두산은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백두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백두산은 그래서 여기에 북한하고 중국 국경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이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죠.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러면 백두산을 올라가는 길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을 보면은 1962년도에 조중 병계 조약이 체결돼 가지고요.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은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압록강, 두만강 그럼 우리 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 강도 아니고 중국 강도 아니고 공동의 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러면 국경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은 중간선으로 나눠졌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중간선이 아니라 강 자체가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그 강폭 면 자체가 국경이에요. 중간선으로 돼 있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데, 심지어 제가 육군본부에 무슨 군 수뇌부들 장성들 대상으로 특강을 해도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올라가서 우리 영토를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국과의 국경이 어딘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식을 아직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유치원 때부터 사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전국에 어느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식인데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큰 섬은 다 북한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조약 체결 전에 어느 한쪽에 주민이 살거나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그 섬은 전부 그 나라 땅으로 한다라고 해서 옛날에 이미 우리 조선인들, 조선 말에 조선인들이 이미 큰 섬들은 다 들어가서 살거나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있는 섬들은 지금 다 북한으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수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인 면적으로 보면 한 8대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이 지금 백두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그 영유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두산에 대한 영유권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장백산 문화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역대 왕조가 장백산을 관할해 왔기 때문에 장백산은 중국의 산이다라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얘기를 한다면 백두산은 중국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제 설명 아시겠죠? 이게 장백산 문화론입니다. 왜? 중국의 역대 왕조가 계속 장백산을 관할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선진 시기부터 이 청나라 때까지 계속 중국이 백두산을 관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은 중국의 산이다라는 논리가 장백산 문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뭐냐면 백두산은 한민족의 발상지고 한국사의 발원지라는 이 남북한의 논리를 중국이 부정하기 위해서 장백산 문화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에다가 장백산 문화연구회라고 하는 관변 학회를 조직하도록 해가지고요. 지금 길림성에만 6개의 백두산 연구 학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회의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 공산당 선전부에서 그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학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장백산이 중국의 산이다라는 논문을 써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뭐 역대 중국의 왕조가 백두산을 관장했기 때문에 백두산은 중국의 산이다. 이 논리뿐만이 아니라요. 백두산이란 용어 자체도 쓰지 못하게 지금 정부에서 강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백산 명칭으로 통일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명칭이 들어간 상호, 기업체 이름이라든가 뭐 상점이라든가 사업체 명칭은 아예 사업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용어는 아예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산 주변에는 과거에는 뭐 백두산 무슨 소학교, 백두산 무슨 학교 뭐 이렇게 했는데 백두산 용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백산 뭐 제1학, 제1소학, 장백산 제2소학 뭐 이런 식으로 다 학교 이름조차도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지도에는 과거에는 장백산 천지하고 가로 열고 백두산 천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장백산 천지로만 이렇게. 그래서 아예 백두산이란 말을 못 써버리게. 그래서 과거에 조선족들은 백두산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주변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가게라든가 상점이라든가 회사 이름 같은 게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장백산으로 고쳐라. 그래서 지금 장백산이라는 명칭만 중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백두산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변 같은 데는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간판이요. 간판 위가 그냥 장백산이 아니라 중국 장백산이에요. 중국 장백산. 그 얘기 뭐냐? 굳이 장백산이란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굳이 중국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 뭐냐? 장백산은 중국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백두산이라는 말 씁니까? 백두산 당연히 우리 거기 때문에 그냥 백두산인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은 아예 중국 백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판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명칭은 역사적 사료를 보면 고려시대 때 991년도에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장백산이라는 명칭은 요 나라 때 등장을 하는데 1012년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 명칭보다는 장백산 명칭이 한 20여 년 뒤늦게 나오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부분적으로 장백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아예 우리는 장백산이라 안 쓰고 그냥 백두산으로 굳어진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중국이 백두산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백두산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장백산 보호개발구라고 해서 이 부분을 특별구역으로 행정구역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특별구역을 전담하기 위한 지방정부로서 장백산 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라는 지방정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저 한 뭐 10명이나 20명 만들어가지고 무슨 TF 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는 위원회라고 해도 이게 백두산 청사입니다. 이게 장백산 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라는 백두산을 전담하는 지방청사예요. 여기에 수백 명의 중국 공무원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백두산 문제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백두산 문제를 중요시하는지가 여기서 딱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중국이 북한 쪽 백두산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쪽이 백두산은 이제 북중 국경에 걸쳐 있다 보니까는요. 북한 국경 안에도 있고 중국 국경 안에도 있어요. 근데 북한 쪽 국경 안에 있던 백두산 쪽에 대한 개발권을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중국 쪽에 팔아넘겼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백산시나 안도시, 화룡시가 북한 쪽 백두산을 개발하고 관광 노선을 개발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직접 북한의 백두산으로 실어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쪽 백두산도 중국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두산 특별구역이 뭐냐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백두산 특별구역이고 이게 북중 국경입니다. 이게 북중 국경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북중 국경이거든요. 그리고 천지가 여기 있습니다. 천지가. 그래서 백두산 특별구역이
요겁니다. 요거. 백두산 지역은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서 요게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북한 쪽 백두산에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백두산이 이건데 그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가 아마 북한에 귀속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중국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행히 백두산 천지는 국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한 쪽에 귀속된 백두산입니다. 천지입니다. 근데 이 넓이가 뭐냐면 54.5%예요. 그리고 나머지 45.5%가 중국에 귀속이 돼 있고 54.5%는 북한에 귀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그 분할 면적만을 보면 지금 북한 쪽이 중국보다는 한 10% 정도 더 많이 차지했어요. 천지에 대해서는. 근데 백두산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북한에 귀속된 부분은 한 35% 정도. 나머지는 다 중국에 귀속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두산을 관장하는 지방정부인 이 위원회에 소속된 수백 명의 중국 공무원들이 백두산 문담을 전담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백두산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나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국회에 동북아 역사 왜곡 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한 60여 명 정도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두산 문제에 대해서 특강해달라 그래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했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정부 부서들 다 옵니다. 그죠?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다 오죠. 다 와가지고 한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죠.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느냐 해서 삿대질 당하면서 이제 욕먹기 시작하잖아요. 공무원들 불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뭐 TF를 만들어서 백두산 문제를 대처하겠다. 근데 그 약발이 2개월밖에 안 갑니다. 2개월 지나고 나면 조용해요. 그러면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잠깐 반짝하다가요. 잠잠하면 언제 그랬는 듯이 다 접어버립니다.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백두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담당 공무원도 한 명 없다. 백두산. 맨날 지금도 무슨 행사할 때마다 애국가 부르면서 백두산 외쳐대잖아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런데 백두산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백두산의 역사, 문화, 무슨 뭐 백두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아무것도 조사하거나 거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런 정부 부서가 우리나라에 없다. 외교부에 없고 통일부에도 없고 교육부에도 없습니다. 공무원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서 만들기 싫으면 백두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백두산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 한 명만 정도만 해라. 얘기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들은 척 만척이에요. 중국에서는요, 백두산이 중국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수십 편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100편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백두산이 한국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한 편도. 그러면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백두산이 우리 거라는지를 연구하게끔 연구비를 주면 돼요. 공모 사업을 하면, 그래서 10억만 풀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준다 그러면 10억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편이 나옵니다. 100편.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특강하면서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어떻게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립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중국이 동계올림픽 때 성화, 체화하는 장면을 백두산 천지에서 하면서 그래서 중국 선녀 복장을 한 중국 미녀들이 천지 위에서 이렇게 성화 체화하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갈 때
그리고 22년 동계올림픽을 그 중계할 때마다 메인 홍보 화면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체화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방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보 화면으로. 그러면 22년 동계올림픽 보도할 때마다 메인 홍보 장면이 쫙 뜨고 각 경기별 소식이 쫙 전달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은 장백산 천지, 아 이건 중국 거구나 이렇게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못 바꿉니다. 일단 머릿속에서 그런 의식이 딱 심어지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걸 못하도록 사실은 우리가 철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 게임 때 2007년에 장춘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그때 성화 체화하는 장면이에요. 중국의 미녀들이 이렇게 선녀복장하고서 천지에서 성화 체화를 했는데 2007년 동계 아시안 게임 때 이게 메인 홍보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동계 아시안 게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홍보 화면이 쫙 뜨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별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마치 장백산이 중국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아시안 게임 하는 내내 보도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동계 아시안 게임 때.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시상식장에서 여기 보시면 백두산은 우리 땅 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네티즌들이 열받으니까 화성도 우리들 것이다라고 요 사람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화성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롱하는 화면을 밑에다가 해놨어요. 뭐냐? 한국 사람들은 그저 모든 걸 다 지네 거라 우겨댄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화성까지도 우리들 것이다라고 우겨댄다 해가지고 조롱하는 거를 그 밑에다 달았어요. 이게 현실이 이렇게 된다. 22년 동계올림픽 때 아까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자, 그러면 지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천지죠? 여기가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정계비예요. 경계를 정한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 정계비는 언제 세웠냐면 1712년도 조선의 숙종 임금하고 청나라 강희제가 백두산을 조사한 뒤에 경계를 정한 비석을 세운 게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서 동남방으로 한 4k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서서히 침략해 들어오고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도 개방이 되고 근대화되면서 이제 국제법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래서 국경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제 관례에 따라서 국경선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정계비를 경계로 해서 국경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정계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쪽은 압록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토문이라고 하는 흑토자에도 문문자인데 서쪽은 압록을 경계로 그랬는데 지금 압록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압록강은 천지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바로 압록강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압록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경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동쪽 경계예요.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 그랬는데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100년 뒤에 이제 근대적으로 국경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885년, 87년 두 번에 걸쳐서 청나라와 조선의 관리들이 모여서 국경 담판을 합니다. 담판을 하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토문이라고 하는 것은 송하강의 지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빨갛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송하강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경을 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근데 청나라에서는 이 토문이라고 하는 거는 두만강과 같은 거다. 그래서 아예 두만강 물줄기는 지금 여기 홍토수, 서글수, 홍단수 해가지고 이 천지에서 있잖아요. 바로 물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땅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땅 위로 솟아서 흘러가는 이 강이 홍토수인데 천지와 거리가 한 14km쯤 돼요. 그러니까 천지에서 물이 땅 밑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14km쯤 돼서 땅 위로 솟아서 이렇게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만강 쪽은 전부 이래요. 홍토수, 서글수, 홍단수, 그 다음에 서두수 해가지고 다 물줄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는 땅을 안 주려고 이 녹색 라인으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이 강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경을 긋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결렬이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결렬이 돼서 했는데 일본 놈들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국제적으로는 유령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유령의 국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신 나서서 청나라와 국경 담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 담판을 하면서 간도 협약을 맺어버려요. 1909년도. 그래서 청나라에게 지금 이 노란 라인 있죠? 노란 라인으로 그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정해버리고 천지부터 정계비까지 전부 다 이쪽 지역은 전부 청나라로 주어버립니다. 일본 놈들이. 근데 일본 놈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만주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만주 땅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청나라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대가로다가 그 신의주에서 그 당시 봉천, 지금의 중국의 심양입니다. 선양이라고 심양까지 이어지는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길림시에서 그 회령까지 이어지는 기뢰천이라고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넘겨주는 대신에 양쪽에 철도 부설권을 따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만주를 먹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 철도가 다 연결이 되면 일본에서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전시물자를 철도로 연결해서 만주를 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알았어 네 가져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해 준 거고 철도 부설권을 얻어준 거예요. 그리고 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전체를 먹어버린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까 잠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1962년도에 북중 국경조약, 조중 병계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에서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서 오늘날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이 청색 라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지의 몇 퍼센트라고요? 북한 쪽이 54.5%. 그리고 정계비라든가 그래서 간도 협약 때보다 이만큼을 더 북한이 더 차지하게 됩니다. 62년 국경조약을 체결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지의 54.5% 백두산 정계비도 다 북한 땅에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청나라 강희제하고 조선 숙종 임금이 세운 이게 백두산 정계비 모습입니다. 정계비. 근데 일본 놈들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정계비를 없애버려요. 일본 애들이. 없애버려서 지금 북한 땅에는 그 자리에 북한에서 정계비 그 모조비역이죠. 모조비석을 북한에서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다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모조비석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모조비석. 진짜는 아니고요. 이게 북한 쪽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62년도 조중 병계조약을 통해서 북한이 되찾은 땅이 지금 이 녹색 부분입니다. 대략 한 280제곱킬로미터쯤 됩니다. 이 위성 사진이에요. 백두산 천지가 있고요. 지금 요번에 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백두산 올라갔는데 여기가 지금 저기입니다. 여기가 북한에서는 장군봉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백두봉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위성사진이거든요. 위성사진인데 아마 백두산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많으시네요. 역시 관심이 많으시네요. 한 10여 명 되시네요. 그래서 북판은 여기가 지금 협곡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백 폭포가 흘러내려가는 거고요. 서쪽 코스는 서파라 그러고 이 남파는 지금 북중 국경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파.
근데 아마 여행사를 따라서 가시면 남파는 올라가실 수가 없고요. 대부분 북파나 서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쪽 코스, 북쪽 코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허옇게 도로가 돼 있죠. 이게 차도입니다. 차길입니다. 이게 여기도 서쪽 코스로 다 돼 있죠. 이게 차길이 다 돼 있고요. 여기도 허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사실은 여기 있죠. 여기 북한 쪽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장군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위성 사진 보면 원추형으로 돼 있고 가운데 천지가 있지만 이 남쪽이나 서쪽으로 가면 광활한 그 고원지대예요. 백두산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게 북한 쪽 백두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북한 쪽 백두산. 여기 백두산이 이렇게 돼 있죠.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백두산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 민족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 내가지고 친필이 여기 새겨져 있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북한 쪽 백두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이미 보도가 됐죠. 이게 이제 남쪽 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구릉으로 백두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코스로.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올라가시면 북쪽, 서쪽, 남쪽이 있는데 남쪽 코스로 올라가야만이 백두산이 얼마나 장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남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저처럼 중국 유학하고 뭐 중국 쪽 지인들을 도움받아서 하게 되면 남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남쪽으로 올라가야 정말 백두산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어요. 서쪽으로 올라가시면 나름대로 그냥 광활한 그런 고원지대는 보셨겠지만 이 8분 능선까지밖에 차가 안 올라가거든요. 나머지 2분은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2240개나 돼요. 그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죽음이죠. 2240개면 계단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관광객 중에서 나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백두산 천지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어르신들도 나고 안 하셔요. 서쪽으로 올라가도 끝까지 다 보고 내려오셔요. 6월 달에 백두산 남쪽에서 본 천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5월 달 서쪽으로 올라가는데 눈이 이렇게 많아요. 5월 달인데도. 이게 7월 달. 이게 5월 달에 백두산 천지의 모습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모습. 백두산 천지 보이시죠? 5월 달의 모습. 이게 8월 달. 이게 이제 북파.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 협곡을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온천도 있고요. 협곡, 백두산 협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백폭포가 보이죠? 장백폭포가 보입니다. 이게 백두산의 모습이죠. 이게 저도 이 조사하다가 사실 위험하거든요. 두만강 쪽에는 인민군하고 중국군하고 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아슬아슬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국경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국경선은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개울을 따라서 중국 쪽에 철조망을 다 쳤어요. 어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울을 넘어서 직각으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철조망이 이렇게 꺾여져서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국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GPS로 다 찍으면서 들어가서 사진 찍고 한참 하는데 누가 뒤에서 저쪽에서 인민군들이 벌떡벌떡 숲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들이 대면서 일려 오라고 손짓을 하는, 뒤도 보라지 않고 막 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총을 쏘지 않았어요. 총을 쏘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 국경 넘나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게 두만강 상류입니다. 두만강 상류의 모습. 지금도 철조망이 다 쳐져 있죠. 두만강 상류인데 여기가 지금 북한 땅이죠. 북한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국경이에요. 이게 국경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넘어오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철조망을 다 친 거죠. 두만강 중류. 이제 중국군이 경고판 붙여놓은 겁니다. 두만강 쪽에. 위법 범죄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타격한다 해가지고 중국군이. 그래서 중국군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국경에는요. 중국에서 친 거죠. 중국. 왜냐하면 탈북자가 못 넘어오게. 탈북자가 넘어오면 중국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난민 취급해야 되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경 문쟁이 생기겠죠. 남쪽에서는 송환해라고 요구하죠. 북한에서는 송환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결국은 중간에 껴서
애매하잖아요. 강제로 다 북송시켜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막 받아들여서 남한으로다가 한국으로 막 보내주게 되면 탈북자들이 막 넘어오거든요. 그럼 북한이 붕괴됩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동독에서 수십만 명이 동독을 넘어가지고 동유럽을 거쳐서 서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동독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탈북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온정적인 조치를 해주게 되면 소문이 북한사회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야, 중국에서 이제는 뭐 강제 송환 안 시킨다더라. 그래 버리면 다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남한으로 올라가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북한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기 두만강이고요. 한 3년 전에 거기 홍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북한 쪽. 그래서 이게 방앗간인데 이것만 살아남았어요. 홍수에서. 그리고 이 마을도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요거는 새로 만든 초소입니다. 초소. 세관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이렇게 다 철조망 쳐서 지금 이제 제가 두만강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투먼이라고 도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만강까지 가는 길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도문에서 여기가 북한의 남양입니다. 남양. 그래서 이게 국경 다리거든요. 이게 북한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겨울에 찍었을 때. 그리고 여기 국경 다리가 있는데 중간을 경계로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는 빨갛게 여기는 파랗게 나눠져 있죠. 근데 강은 어땠어요? 강은 선이 아니라 강 자체가 국경이라고 그랬죠. 중간선이 아니라 그랬죠. 네? 북중국경은. 근데 강 위에 만들어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딱 중간선을 경계로. 그래서 다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국 다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 쪽은 북한 다리예요. 관리도 양쪽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리 차원에서 보면 이 중간선 여기가 경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간선을 넘어가 버리면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국경선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변경선 돼 있죠? 변경선. 여기가 지금 변경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북한 땅에 발 밟은 거예요. 저도 여기 변경선 넘어가서 사진 찍었죠? 딱 선을 넘으면 이쪽에서 중국군들이 총들이 됩니다. 저 새끼 뭐야 저거? 긴장합니다. 튀어들어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혼춘에서 북중 국경 그 세관 지역입니다. 권하라고, 쥐엔허라고. 그래서 국경 다리가 있고요. 중국 순시선들이 있죠. 이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철도. 그게 두만강 하류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러시아 쪽, 여기가 북한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 철교가 흘러가는데요. 중국 땅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노란선 이쪽은 러시아 땅, 파란선 이쪽은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두만강 쪽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땅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한 13km 정도만 가면 동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국경선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하고 러시아는 중간선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중간선이 아니라 공동 소유로 돼서 면 자체가 국경이지만 저쪽으로 넘어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선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국 땅, 여기는 북한 땅, 그리고 이쪽은 러시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수리강, 두만강이 만나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만주와 장백산의 주인은 중국 사람이다. 특히 숙신족이 만주와 장백산의 주인 노릇을 해왔다. 그래서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그 다음에 만주족. 이런 사람들이 만주와 장백산의 주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만주와 장백산의 주인은 숙신족이다. 숙신계 민족이다. 그 숙신계 민족은 중국 민족이니까 당연히 만주와 장백산은 역사적으로도 중국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뭐 고구려사, 발해사가 우리 거니 어쩌니 백두산이 우리 거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옛날 선진 시대부터 다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 그 숙신계 계통의 민족들이 계속 만주에 살면서 만주와 장백산의 주인 노릇을 해왔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조차도 우리는 고구려는 예맥족 계통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왕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발해도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속말 말갈족이지만 실질적으로 고구려는 다민족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에서 살다가 오랜 세월 살다가 숙신계 혈통만 있을 뿐이지 고구려에서 다민족 국가인 고구려에서 오랫동안 살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조영은 그 조상들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고구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은 말갈족일지 몰라도 이미 고구려에서 수백 년 살다 온 사람이니까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300년 전에 이주해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입니까? 그냥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혈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고구려나 발해는 당연히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조선도 당연히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인데 말갈족이 다수였다. 예맥족은 소수였다. 말갈족은 대조영이 자체가 말갈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고구려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말갈족이기 때문에 고구려도 말갈족이라는 중국 민족이 세운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초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주와 장백산은 중국 민족이 주인 노릇을 해왔다. 이 논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장백산 주인론, 만주 주인론은 뭐냐? 숙신계 민족인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족이 만주 및 그 핵심인 장백산의 주인이다. 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백두산 숭배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장백산 신사라는 거 만들어 놓고요. 만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청조 조상을 모신 사당도 만들었어요. 청조사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두산 청대 황제들이 백두산에 대해서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거를 지금 현대적으로 다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이 되면 옛날 황제들이 중국 황제들이 청나라 황제들이 백두산에 제사 지내듯이 지금 중국의 지도부가 와서 백두산 신사에서 백두산 제사를 지내요. 그 얘기는 뭐냐? 백두산에 대한 영혼, 백두산에 대한 제사 전통은 다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백두산은 당연히 중국 거다. 이 논리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북한 설득을 해서 북한 쪽 백두산 천지에다가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들도 백두산 제사 지내기 위해서 천지에다가 사당을 져놨어요. 그리고 제사 지냈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개마고원이든 백두산 천지든 북한 쪽에다가 사당을 져야 됩니다. 백두산 사당. 그 다음에 남한 쪽에는 오대산이라든가 태백산맥 백두대간에다가 또 사당을 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두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백두산을 숭배하는 의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 기념관을 만들어서 백두산 박물관을 만들어서 군인들이라든가 전 청소년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계속 거기를 탐방을 하게 해서 백두산의 실체가 뭔지, 백두산이 왜 우리의 성산인지 이런 걸 전파를 시켜야 되는 역할을. 아무 생각 없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도 백날 부르면 뭐냐 이거예요. 백날 부르면. 에? 저는 이 얘기를 15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미친년 널뛰듯이 뛰어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고위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언론인이든 뭐 부여도 사실 우리 예맥족의 왕조죠. 부여도. 예, 우리 거죠. 우리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중국은 숙신계 민족이 만주와 그 핵심인 장백산, 백두산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강조를 하니까요. 이게 만주족 조상을 모신 사당이에요. 청조사라고요. 그래서 이 구부리용순이라고 만주족의 탄생 신화 시조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청나라 황제들을 밀랍 인형으로 전시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 장백산 신사라고 보이시죠? 장백산 신사, 그죠? 위에는 만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신사. 거기 올라가면 백두산 산신령이 백두 호랑이 5마리에 이끌려서 오는 모습이 딱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 지냅니다. 여기 향불 꽂고 중국 사람들 제사를 지냅니다. 백두산에다가.
이게 백선 산신령입니다. 그리고 만주족들은 이 천지 위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 넘어가 천지거든요. 몇 년 전에 가니까 돈통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만주족들은 백선 밀림에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당을 져가지고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백선 이렇게 사당이 많아요. 백선 밀림 안에 만주족들이. 이게 백선 산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천녀 욕궁지라고요. 이게 뭐냐면 천녀가 여기서 목욕을 하던 곳이다, 연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주족들의 조상이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설이 깃들여 있는 호수인데 사실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삼선녀 전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 백산 밀림 안에 있는 이게 호수거든요. 사람의 발길도 달 수도 없어요. 길도 별로 없고 이 호수인데 3명의 선녀가 내려와서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 위로 까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간 연매를 딱 떨어뜨렸는데 막내 선녀가 그거를 입에 삼켰더니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져가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언니들 쫓아서 하늘로 못 올라갔다. 그래서 그냥 호수에 남아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만주족 조상이다. 여진족 조상. 구부리 옹순이라고 하는 아까 그 딱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의 조상이 태어난 신성한 호수가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백두산 밀림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진족의 뒤를 이은 게 만주족이거든요. 같은 혈통이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그 조상들은 바로 이 호수, 백두산 이 호수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백산은 바로 만주족, 그 전신인 여진족의 성산이고 발상지다. 그러니까 장백산은 무조건 중국 민족의 발상지니까 장백산 천지, 장백산은 전부 중국 거다. 이 논리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백산은 중국의 산이다라는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누른고성이라고 여진족의 발상지다 해가지고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요. 여진족의 백두산 숭배를 선전하고 관광자원화 시켜서 이 누른고성이라고는 600억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마치 우리나라 그 독립기념관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 기념관, 무슨 뭐 사당, 뭐 온갖 것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대를 그쪽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장백산이 중국 민족의 조상의 발상지다. 여진족의 발상지다. 만주족의 발상지다. 이 논리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백산이 중국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장백산이 중국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효과가 없으니까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여진족의 발상지다 해가지고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그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리조트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놀고 다 구경하고 자고 이렇게 만들게.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정말 치밀해요. 정말 치밀합니다. 거의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장백산 문화론을 누른고성에서 강조하면서 백두산 관련 박물관, 여진족의 풍속문화나 각종 전시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백두산이 중국의 정신적, 역사적 뿌리라는 걸 과시하고 합니다. 이게 누른고성이라고 이게 이제 여진족 부족 명칭이에요. 옛날 성이다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누른고성. 이 600억을 들여가지고요. 항공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뭐 이 안에 온갖 게다 들어요. 여기 장백산을 관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상이에요. 이게 쫙.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는 광개토대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기 석비에다가 저 중국말, 일본말, 조선말로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은 뭘 했다. 장백산은 어떻게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국말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이 말이 안 돼요. 비문이에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조선족들한테 비석 새길 때 이게 번역 잘 됐나 잘못됐나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족들은 끼지도 못하게 싹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네 멋대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다 틀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글로 밑에 해놨는데. 이게 삼선녀 중에서 만주족 조상을 낳은, 여진족 조상을 낳은 막내 선녀입니다. 그 다음에 보마성이라고 있는데, 보마성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발해가 중국 왕조하고 이렇게 조공을 할 때 그 교통로에 역참이 뭐냐면 말 타고 가다 보면 거기 일종의 지금으로 하면 여관이죠, 여관. 그리고 말도 바꿔주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하는 역참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장백산, 즉 백두산에다가 여진족들이 제사를 지내던 재단이다, 이게 재단.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금나라 때 장백산에 제사를 지내던 재단이다. 이 복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재단을 발굴하면서 이 주변을 이렇게 철조망으로 다 쳐놓고 그 위에 전기 철조망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CCTV가 군데군데. 그러면 중국이 금나라 시절에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재단 유적지인데 그걸 발굴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과시하는 거예요. 이 철조망을 쳐놓고 그 위에 전기 철조망 CCTV까지 다 할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는 금나라 때부터 이미 장백산에 대해서 숭배를 하고 있고 그 숭배하기 위해서 재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 그거를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그 얘기는 뭐냐? 빼도 박도 못하게 아예 중국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면서 백두산을 숭배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백두산은 오래전 옛날부터 그 뿌리가 다 중국 민족의 것이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사당 한번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당 세우는데 돈 드나요? 얼마 안 들어요. 그죠? 백두대간에다가 좀 세워놓고 맨날 모여가지고 백두산 동해물과 백두산 부를 게 아니라 백두산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백두산 맨날 부르면 뭐냐 이거야. 맨날 다 뺏겼는데 이 얘기 맨날 해도 고위공무원들 고개가 끄덕끄덕 심각하다.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내일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생각하면 복잡하거든요. 책임도 져야 되고 안 해요. 다 발뺌합니다. 발뺌해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거를 전기철조망까지 설치를 할 정도냐. 왜? 중국 입장에서는 백두산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침 발해 시대의 역참이라고 그러는데도 고고학자들은 저게 재단이라고 그냥 뒷받침해가지고 저렇게 복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야 봐라, 금나라 때부터 백두산 제사 지내잖아. 이게 명백한 증거다. 역사적 증거다. 그러니까 니네 한국 놈들 백두산이 니네 한민족의 성산이 있다 이 소리? 개소리 까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백두산 거다. 백두산은 중국 거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훼손할까 봐 전기 철조망까지 이렇게 설치를 할 정도로 이렇게 복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단이에요. 제단.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황제가 머물기 위한 이게 숙소입니다. 숙소. 이렇게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변은 뭐냐? 여기에 다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은 다 이게 백두산 제단이다. 금나라 때부터 백두산을 숭배했다. 장백산은 중국의 산이다. 이거를 강조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 백두산 공정이 바로 이거예요. 무섭습니다. 온갖 방면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온갖 방면으로.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백두산만 불러요. 저 애국가만 불러댑니다. 맨날 부르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백두산 자연 생태 관광 산업도 육성하고 있고요. 백두산 관련 드라마, 다큐멘터리, 선전물 막 제작하고 있고 백두산 쪽에 관광 리조트나 스키장, 래프트장, 또 인천 인삼 광천수
뭐 각종 백두산 관련 축제, 인문 포럼, 경기대 백두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다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중국이 백두산을 예비 등재 후보 2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백두산을 중국의 장백산 세계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하냐? 백두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르고, 백두산의 실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북한도 전혀 몰라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